공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억울하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시의원 입장 함께 보시죠. 성추행하지 않았다. 식당이 지난 7월 말 개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토닥인 거다 라고 해명했고요. 식당 사장이 자신은 술 못 마신다고 복분자주를 직접 가지고 와서 따라 마셨다. 아무도 술 강요하지 않았다. 지금 피해자 측과 해당 시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동석을 강요했느냐라는 여부와 관련돼서도 식당 사장 본인 의사에 따라 동석한 거다. 1시간 동안 별다른 얘기 안 했다. 남성 종업원을 폭행했느냐라는 것과 관련돼서도 내가 식당에 먼저 나와 폭행 사건 못 봤다. 나중에 일행을 통해 들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해당 시의원은 지금 억울하다. 성추행 안 했다. 저 사진을 보고 정혁진 변호사님은 저게 성추행이다. 서재현 부대변인. 오거돈 시장 사건이 불과 4개월 전이었지 않습니까? 적절합니까? 부적절하고 사실 오거돈 시장님 사건이 없더라도 그리고 또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기분이 설사 괜찮았다 하더라도 시의원의 자세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지난해 7월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의원이든 누구든지 하게 되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격려 차원이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 식당 사업을 위해서라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앞에 뭐 예를 들어 공영 주차장이 없는지 어떤 사업하는 장사하는 환경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셔야지. 술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술 뭐 이렇게 판다고 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핑계고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2년 전에는 제가 동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는 유권자들이 정책을 안 믿었어요. 정책을.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진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이제 외면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나 시민 국민의 입장을 더 뛰어넘어서요. 과도할 정도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 하지만 또 민주당의 대표로 또 대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래를 봤을 때 암울하다는 것이죠. 예,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계속 더 들어보시죠. 지금 피해자가 횟집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생길까 그런 우려하에 처음에는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8월 5일 오후 8시 28분경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피해자 1의 자녀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1의 이름을 지칭을 하면서 여기 와서 옆에 앉아라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급기야 피해자 측은 해당 시의원의 일행이 남성 종업원을 폭행했고 그 시의원 일행이 가게 망할 줄 알아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식대 계산 중에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20대 남성 종업원을 향해서 추가 금액 28,000원입니다라고 고지하자 시의원 일행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행이 앞으로 가게 망할 줄 알아, 간판 내릴 줄 알아라는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시 부산시 의원은 가게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게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박지원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해당 다른 남성 종업원들과 또 저 식당을 향해서 했던 발언과 행동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군요.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저녁 자리의 계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시의원 자격으로 시의회의 공금을 활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시의원, 광역의원, 얼마나 대단한데 본인이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 어깨를 두들겨주며 격려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무슨 뭐 술 한 잔 팔아주려고 뭐 얼마나 대단히 매상을 올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인식을 사건이 저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해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못하는 측면이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문제에 있다가 저 태도는 성추행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예.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우월 내지는 무슨 갑질 문화잖아요. 무슨 얼마나 본인이 아니 처음에 시민들한테 표 얻을 때는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서 이제 와서는 뭘 어떻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데 무슨 격려를 해주고 술 한 잔 팔아준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아직도 저는 깊은 인식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성추행 여부 건은 별개로 놔두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뭐 소위 무슨 정치권이 뭐 기초 광역 의원들 무슨 이런 갑질 문화나 소위 뭐 유권자들 상대로 했을 때 표들 때하고는 마음이 다른 우월주의 같은 거 이런 거 좀 털어내야지.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와 좀 뭔 격려를. 그래서 자기가 한번 뭘 팔아주면 그 가게가 엄청 흥합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직도 본인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사장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성추행 문제로 일건이 불거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저기에 사장님이 남자였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남자였다면 이런 얘기도 못하면서 끙끙끙 대고 있는 그 많은 식당의 주인들과 종업원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월하게 갑질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들 반성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저런 거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건건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제는 이게 사실 뭐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공천 전에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심취해서 변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번 사건이 터지면 정치권에서는 자꾸 개인화, 성인지 감수성에만 몰두하는데 이것은 좀 더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지역위 차원에서 이게 관리 부분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부주했던 것인가 그리고 좀 공동책임, 연대책임 차원에서 중앙당도 이것을 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당 부산시 의회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여파로 부산시 행정공백의 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발생하여 부산 시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근본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해당 지역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더욱더 부산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오고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얼마 전 여가부 장관은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고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강제추행이다라고 답변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오고돈 전 시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치르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최근에 26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치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부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의원의 이 해명 술 팔아주려고 갔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그리고 저 공개된 사진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예, 더군다나 며칠 전에 홍수로 인해서 부산시 항만 앞쪽에 차가 물에 차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이 비상시국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술을 팔아준다는 측면에서 방문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다둑거리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꾹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격려하고 싶으면 요즘 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면 되잖아요. 하이파이브. 예,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저것은 진짜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 남성주의 이런 부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사실은 시의원의 역할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인지해야 되고 특히 이 여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일부 어떤 종업원에 대한 폭행도 사실 확인이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죄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빨리 부산시당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소속된 사구의 시의원 같으면 사구의 지역위원장이나 사구의 어떤 뭐 시의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빨리 해서 처벌을 빨리 단죄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문 기자,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관련돼서도 현재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 전 시장이 모 펜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있다가 오 전 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지역 기자들과 추격전까지 벌어지는 영상을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수사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좀 명명백백히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 시장 사건도 사실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다들 도대체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곧바로 이제 시의원의 또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제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시의원들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럼 또 터진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격려 차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지 말라는 건 사실 성폭력 교육의 단골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으로 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하여튼 결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경찰이 꼼꼼히 수사를 해서 하여튼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금 부산 경찰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